한동훈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라젠 수수의 의혹과 관련해서 해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지 못한 가운데 인변 출신의 권경혜 변호사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MBC의 보도 이후에 전화를 걸어와서 한동훈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변 출신의 권경혜 변호사가 폭로한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여러 조간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일단은 이재명 기자, 권경혜 변호사가 폭로한 내용 무엇입니까? 함께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권경혜 변호사가 민변 출신이죠. 그러니까 좀 친여적성에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로 현 정부에 그냥 비판적인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제 이런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31일이 MBC가 신라젠 취재 의혹을 처음 보도했을 때인데 그 전에 현 정부 핵심 관계자 그러면서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한동훈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제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걸 보도하면서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해명을 합니다.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제가 전화하는 건 맞지만 그 시점이 아니다. 이미 3월 31일 MBC가 보도한 이후에 자신은 통화를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의혹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 의혹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경혜 변호사가 다시 공개적으로 글을 올립니다. 추가 폭로한 거군요. 추가 폭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두 사람의 대화를 내용을 공개하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통화한 건 이미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보도가 나온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권경혜 변호사가 통화 시점이 틀린 건 맞지만 통화 시점은 그 뒤에 하는 게 맞지만 통화 내용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공개를 합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먼저 윤석열이랑 한동훈을 꼭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 대목이 그러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권경혜 변호사에게 전화로 얘기를 했다라고 권경혜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자체는 권경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한상혁 위원장이 윤석열이나 한동훈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경혜 변호사가 아니 현 정부는 촛불 정권 아니냐. 그럼 최동욱 전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당시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죠. 내친 박근혜 정부가 뭐가 다르냐.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윤석열 똑같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더 나쁘다.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 같은 주장을 했고 권경혜 변호사가 한동훈 검사장은 이미 지방으로 당시 이제 부산 지검으로 고검이죠. 고검 차장검사로 이제 갔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느냐 했더니 한상혁 위원장이 아예 쫓아내야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나쁜지는 곧 알게 된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권경혜 변호사는 MBC가 신라젠 의혹 관련해서 보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대화를 보고 나서 기사를 찾아보니 MBC가 그걸 보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보도 당시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나왔었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쟁점인데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나오지 않았죠. 익명으로 MBC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경혜 변호사의 주장은 어떻게 한동훈 검사장을 알았느냐라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상태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부인 해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가 윤 총장을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느냐라고 묻자 기억이 잘 안 난다. 내 습관상 안 했을 것 같다. 통화에서 한동훈 이름은 언급했지만 쫓아내야 한다고 한 적은 없다. MBC가 한동훈을 익명으로 보도했지만 한 검사장이란 건 다 알고 있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MBC의 보도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다. 라고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지금 서로의 주장이 다른데 쟁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권경혜 변호사의 주장대로 정말로 한동훈도 윤석열도 둘 다 나쁜 사람들이고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상혁 방통통신위원장이 MBC가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느냐. 이 쟁점이 두 개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먼저 얘기를 하면 한동훈이 익명으로 보도했는데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MBC에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보도했는데 이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 했는데 처음에는 한상혁 위원장이
자신이 MBC 보도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 건 악의적 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몰랐다는 뉘앙스였는데 그 뒤에 다시 기자들을 만나서는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말이 엇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익명으로 보도했을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전혀 몰랐었던 건지 사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처음에는 잘 몰랐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보도한 거는 다 악의적이라고 얘기했다가 나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거죠. 다시 첫 번째 논란으로 가면 본인이 윤석열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쫓아내야 된다 이런 말은 자신의 언어 습관상 쓰지 않았을 것 같다 얘기하지만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러면 언급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상혁 위원장 자리 자체가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통신 정책 자체는 어떤 내각에서 그러니까 장관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합의와 논의를 거쳐서 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건데 자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그게 나쁜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어느 하나의 정파에 좀 쏠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MBC가 보도하기 전에 만약에 이 사안을 알았다면 방송통신위원장이 특정 언론의 뉴스를 미리 알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 근데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권경의 변호사의 주장은 본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첫 번째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가 다음에 또 추가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게 정확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방통위원장이 사전에 특정 언론의 보도 내용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이 또 대화 과정에서 여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측근들의 문제를 본인이 먼저 제기했다면 분명히 상당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런 점 분명해 보입니다. 예, 두 사람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단정돼서 발언 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양쪽의 입장 고루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이 이재명 기자, 한상혁 위원장이 MBC가 예컨대 그 검사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한동훈인지 알았느냐와 관련돼서는 여러 의문이 나왔습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다 알죠? 그렇죠. 굉장히 의문이죠. 사실 신라제는 의혹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그 이후에도 한 검사장이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사흘 있다가 MBC가 실제 실명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기자들 만나서 직접 MBC가 보도한 사람이 한 검사장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본인이 얘기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이제 MBC에 제보했던 인물이 있죠. 그 제보자의 변호인이 지금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데 어제 황희석 최고위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미리 알고 있었다. 방통위원장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게 무슨 문제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보도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본인도 의미입니까? 알고 있었다. 근데 본인은 어쨌든 제보자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제보자로부터 사전에 들었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상혁 위원장이 알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 줬다는 얘기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한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방송에 있어서 누구보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될 기관에서 특정 언론의 뉴스를 미리 알았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 위원장의 추가 해명도 필요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어떤 제3의 기구에서의 공식적인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3월 22일에 황희석 최고위원의 SNS에 뭔가 글과 사진이 올라오는데 함께 보시죠. 이 논란의 통화가 있고 다음 날이죠. 자,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의 사진이 올라가며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라는 글인데 이재명 기자, 황희석 최고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MBC의 보도 내용을 사전에 황희석 최고위원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 논란의 당사자이고 권경의 변호사랑 통화를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날 이런 사진과 함께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황희석 최고위원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보자의 지금 현재 변호인을 맡고 있습니다. MBC 제보자의. 그런 의미에서 사전에 제보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작전이란 게 뭡니까? 이제 그걸 밝혀야 되는 게 사실 검찰의 몫이죠. 검찰이 지금 수사가 이제
신라젠 취재 의혹 보도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신라젠 취재와 관련된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 또 그것을 보도하는 과정 속에 의혹이 또 하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이제 두 트랙이 있는 건데, 검찰 두 개를 수사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 그 신라젠 취재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MBC가 과연 이것을 MBC가 제보자를 어떻게 만났고, 제보자로부터 어떤 제보 내용을 받았고, 그리고 제보자는 어떻게 협조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작전이 무엇인지, 그건 어떻게 보면 황희석 최고위원이 정확하게 밝혀야 될 사안 같은데, 중요한 건 황희석 전 최고위원이 어떻게 알았든 한상희 위원장이 사전에 알았다고 또 별개의 문제고, 저는 다른 문제죠. 그런 점에서 그건 또 별도로 확인하고 밝혀져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당사자들의 추가 해명이 나오면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